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4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 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조정다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2% 빠졌기 때문에요. 근래에 보기 드문 하락폭입니다. 최근 한 3, 4일 동안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봤던 주도주, 조선, 방산,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조정 기미가 완연했죠. 그래프로 봤을 때 음봉이 출현하면서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쪽이 순환하면서 이렇게 살짝 반등은 했었지만 그쪽에서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음봉들이 길쭉길쭉하게 전 종목이 이렇게 났습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매물을 받으면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99%. 요게 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컸습니다. 305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2.21%, 77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2% 넘게 조정이 굉장히 깊었다. 가장 큰 원인은요, 이제 주도주가 좀 조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7월 8일 날 이제 우리 그 관세 협정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막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본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걱정들이 시장에 좀 이렇게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조선 방산 이쪽들이 주도주였는데 이런 쪽들이 그래프가 좀 꺾이면서 매도세를 좀 이렇게 더 깊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인데요. 오늘 13조 2천억입니다. 어제 14조. 그러니까 최근에 한 19조, 17조 이렇게 굉장히 그 거래가 활발했다가 다시 조금 거래가 좀 주춤하고 있죠.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두려움도. 그다음에 7월 8일이 이제 우리가 관세 협정 그 연기해 준 게 마감일입니다. 지금 이제 그 관계자가 미국 쪽에 급히 이제 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뭐 히든 카드가 알래스카 LNG 이게 지금 가장 큰 우리 히든 카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트럼프가 대하는 그 태도를 봤을 때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걱정들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13조면 거래가 다소 좀 소강 상태죠. 코스닥도 5조 9천억이니까 코스닥은 여전히 거래가 뜸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가는 시장인데 그쪽마저 오늘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전체 시장이 조정이 아주 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시장이 급변할 때 하락폭이 아주 크거나 또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나 이럴 때는 어쨌든 객관적인 이 지표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증시 내부 지표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시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마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릴 텐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 그래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이 음봉이요.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가장 긴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도세가 가장 강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관세 이제 7월 8일 날까지 유예된 게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최근 한 3, 4일 동안 매물을 좀 받으면서 음봉이 나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 시장도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제가 보건대는요,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봤을 때 요 21선이죠. 요 21선. 빨간 선. 21선이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수급선,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심리선이기도 하고요. 요 21선은 요 강세장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요 21선 요 바닥이요. 한 3,000포인트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050포인트인데 3,133까지 갔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여러 지표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3,000 정도가 마지노선이 있지 않을까. 3,000은 쉽사리 그렇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그 해당이 되겠죠. 7월 8일도 다음 주고 또 21선에 부딪히는 날도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요 21선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제 생각은 21선에서는 하락이 저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한번 이렇게 보죠. 분봉 오늘 이렇게 하루 지표를 보면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그러죠? 반등 한번 없이 매물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주도 그렇고 엊그저께 올라줬던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까지도 같이 이렇게 오늘은 매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은데요. 하나 이렇게 좀 눈여겨본다고 그러면 그래도 앞에 저점은 이렇게 깨지 않았습니다. 앞에 저점이 3032입니다. 그 다음에 21선, 일봉으로 봤을 때 21선이 3000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3000 정도에서는 하락이 좀 저지가 되면서 그쯤에서는 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3,500억 매수 우위에 있고요. 특히 코스닥에서 4,500억 매수 우위에 한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 주도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개인들이 코스닥 개별 종목 또 중소형주들 이런 쪽에 좀 눈길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게 좀 특이해 보입니다. 근한 8천억 정도 매수 우위였죠, 개인들이. 외국인들도 오늘 거래소에서 1,200억 매수 우위였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매도 우위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지주사 중심으로 좀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한 3,500억을 매도 우위했어요.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줬는데 요게 이제 승패가 다음 주에 나겠죠. 개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대량으로 산 거를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아준 게 오늘 시장의 특징 같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거래소에서 한 4,8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많이 오른 주도주들 이익 실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관들이 오늘 많이 팔아서 시장이 좀 주춤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66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70조까지 갔다가 또 오늘은 살짝 빠져나갔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세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추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3월 달에 20조 아니 50조 안팎이었다가 지금 66조니까 오늘 수치로만 봐도 16조가 들어왔죠. 개인들 16조는 그 영향력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비교했을 때 한 서너 배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고객 예탁금 그 성격 중에 가장 큰 거는 후행성입니다. 장이 이렇게 뜨고 나서 뒤에 이렇게 뒤늦게 좀 들어오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관성이 붙어서 한참 동안 더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예탁금이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다. 좀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초기 이렇게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들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못 샀지만 이번에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개인들이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개인들이 못 사더라도 급등 후에 1차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개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선 방산 또 전력 설비 또 뷰티테크 이런 것들이 조정을 굉장히 깊게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 개인들이 다시 진입을 할지 여기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제가 보기에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 이제 3,000포인트 살짝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가장 큰 이유는 돈들이 좀 들어올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 쪽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규제책을 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앞으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사이드, 특히 주식 쪽에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유인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출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그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요.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시장 쪽이 조금 더 전망이 좋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흐름이 고객 예탁금으로도 좀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돈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또 좋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자금들도 바로 이렇게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이다. 펀드 쪽으로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도 돈들이 147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4월 초에 125조였다가 지금 거의 한 15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조 넘게 이렇게 돈이 늘어났는데 예탁금보다 돈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펀드 쪽에.
근데 2020년에 3,300포인트 찍을 때는요. 펀드 쪽을 깨고 개인 계좌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펀드 잔고는 오히려 빠졌는데 개인들 예탁금은 70조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요. 같이 이렇게 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시장 수급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2020년에만 해도 ETF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은 ETF 편입 종목들이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면서 굉장히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살짝 받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알아서 좀 가줄 만한 그런 수급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개인들한테 이번에 이제 조정을 깊게 받는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살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그 반장이 열렸습니다. 또 오늘 7월 4일 오늘은 오늘 밤이죠. 미국 시장이 아마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시장은 열리지 않는데 여기 이제 어제 거 이렇게 보면요. 다우가 플러스 0.7 신고가 거의 육박을 했죠. 다우만 지금 신고가를 못 냅니다. 1.02% 신고가 내면서 지금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신고가 내면서 씩씩하게 이렇게 급하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니케이 플러스 0.06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대비됩니다. 일본도 지금 관세 관련해서 상당히 그 고민이 많은 그 나라인데요. 주가는 오늘 0.06% 풀었습니다. 대만이 마이너스 0.73%. 그렇지만 추세를 보면 바닥에서는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마이너스 0.5%, 프랑스 마이너스 0.67%, 상해 플러스 0.32%, 항생 홍콩지수 마이너스 0.6%. 중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하고 흐름을 같이 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 이제 미국 시장 개별 종목은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휴장하기 때문에 시간 외에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만 지금 거래가 되는데 마이너스 0.39%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열렸다고 그러면 그렇게 썩 좋을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애플이 이제 어제 거죠. 그제 그 시장에 대한 어제 이제 시간 외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는. 그랬다고 오늘 나스닥 선물은 약간 좀 주춤한데요. 오늘 밤 쉬고 이제 내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다. 신고가 내면서 나스닥,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S&P 500 다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존 비존이 오늘 한 4.4%니까 꽤 많이 빠졌습니다. 요 며칠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오늘 아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주가 해외 그 사모펀드에 대고 지금 가격에 현재 가격에 7만 원 가격 기준에 했을 때 2배 정도 가격을 요구를 했다. 그런 그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해외 사모펀드에서 손을 뗐다 이제 그런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그러니까 2배면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데 대주주 그것뿐만 아니고 또 나머지 주주들 그 물량도 사줘야 되거든요. 이제 상법 개정이 돼서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사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상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포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전략상 후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딸만 둘이기 때문에 또 딸이 별로 이렇게 경영에 관심이 없고 지분을 그쪽에 이제 유증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존 비전을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한 64세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든 건 아닌데 이제 후계 구도를 미리 이제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 지금 가격에 2배면 팔겠다 그렇게 조건을 지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캔슬이 됐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주춤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이제 그 가격이 매도가를 이제 부른 거기 때문에 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교섭이 되면서
주가가 가격이 좀 조정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뉴스가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해외 그 탄탄한 사모펀드에 넘어가서 해외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면 주가에는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후계 구도가 없이 오너가 고군분투하는 또 보수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체한테 넘어가서 해외 쪽으로도 그렇고 AI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비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좋지 않은 뉴스가 그것 때문에 빠졌는지 전체 시장이 그동안에 급등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빠졌는지는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주춤하지만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개인들이 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이 좀 깊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을 못 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시장을 좀 길게 멀리 보자. 갈 길이 멀다 이런 말들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세장이기 때문에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시장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조정을 받더라도 요 20일선 얘가 딱 한 2,900에서 한 3,000 근방인 것 같아요. 지금 2,980 정도 되는데요. 요 20일 정도 이동평균선에서는 조정이 좀 멈추지 않겠나. 여기서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지 않겠나. 이제 물론 지금까지와 같이 이렇게 아주 급하게 상승은 안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동안에 손이 안 나갔던 급등주들 그런 것들에 조금 우리가 좀 눈길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종목이 대그룹 지주사들입니다. SK 한화 또 HD 현대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SK 예를 들면 이런 모양입니다. 오늘 살짝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렀죠. 저는 이제 3일간 이렇게 깁스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수 기회로서는 굉장히 좋다. 가격에서도 여기 지금 24만 원 갔다가 지금 19만 3천 원인데요. 근 한 20% 조정을 받았죠. 고점, 장중 고점 대비했을 때. 그럼 이 정도면 급등주 치고는 가격 조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들어갈 만한 그런 가격대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보합 아래라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러죠. 일봉으로 보면. 그렇지만 주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장은요. 일봉보다는 주봉을 봐야 된다. 큰 흐름을 봐야 된다. 멀리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제 살짝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죠? 월봉으로 보면 오히려 안 오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근한 3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했던 주식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주는 맛이 있거든요. 당연히 좀 매물이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SK를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것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런 그 지주사들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저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꺼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매물이 나올 때마다 저 밑에다 받쳐놓고 조금씩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쪽 저 PBR 관련해서 뭐 지주사가 됐든 증권주가 됐든 금융지주사가 됐든요. 이런 종목들이 포트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럴 때 한 20% 조정을 받을 때 좀 용기를 내서 좀 들어가 보자. 이제 한 달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 주도주라는 거는요. 기간으로 봤을 때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갑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5배에서 한 10배 정도 갑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 특성은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올라갈 때도 한 1, 2년 동안에 한 10배 올랐고요.
배터리, 전기차 관련주들도 한 1, 2년 동안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전 배터리 올라갈 때도 그랬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간 것들, 방산 조선주들도 근 한 1년 동안에 5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일이죠. 그렇게 봤을 때 대기업 지주사들, 그 다음에 금융 지주사들, 그 다음에 그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 PBR주들이 꽤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기업들, 요 며칠이 이제 그 굉장히 그 강세를 띠는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도 지금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PBR로 따졌을 때 한 0.3밖에 안 돼요.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은 민간에 넘어갔다고 그러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하죠. 이런 것들도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좀 주춤할 때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그룹 지주사들이 그중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다.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쫓아가서 못 사신 분들은 다음 주에 좀 조정받을 때, 그럴 때 7월 8일까지가 아마 좀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를 매수 기회를 이렇게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오늘 전체 시장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 와중에 조금 이렇게 반등세를 보인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어제 오늘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전체 그림으로 봐도 바닥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가스공사는 최근에 알래스카 유전 관련해서 가스전 요 관련해서 어쨌든 한국가스공사 또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지분이요 한 49%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이 저 PBR주입니다. 0.3밖에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엄청 저평가를 받고 있다. 실적 면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실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번에 이제 7월 8일 날 이제 관세 관련해서 미국하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유예 기간이죠. 그 전에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카드가 알래스카 가스전 참가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그걸 가장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조선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을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줄 게 있다고 그러면 협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세 이 압력을 어느 정도는 좀 타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시각이죠. 한국가스공사가 그런 면에서 LNG 관련해서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주가가 조금 기대를 받아도 된다. 또 하나는 정부 지분이 49%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주환원 이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PBR이 0.3 정도라고 그러면 주주들한테 돌아갈 몫이 많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영향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이렇게 같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가스관 얘기도 들어가 있지만 또 실적도 그런 대로 꾸준해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밀고 나가는 주주환원 관련해서 공기업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 PBR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좀 뒤늦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하고 비슷한 기업인데요. 한국전력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몇 달간 아주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하고 비슷한데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력도 산업은행이 한 51%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 입김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또 하나 특징은 여기도 이제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PBR로 보면 한 지금 나온 걸로 보면 0.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3배 올라도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국전력은 한 30년 전에 그 기업 공개할 때 국민주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기대감을 모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몇 주씩은 이렇게 받았던 주식인데요. 가장 실망스러웠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월봉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가 2016년인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던 6만
주라고 하는 주가인데요, 주식인데.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저 PBR주들 자산가치 낮은 그런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이런 기업들 주목을 받으면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것도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조정이 아니죠.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요. 상승폭도 상당히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여전히 아직도 저 PBR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더라도 쉽게 이렇게 팔거나 그러지 말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여기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웬만한 그 대기업 지주사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수익 가치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덤덤한 그런 기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좀 매력이 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딱 매수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21선 근처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이거든요. 근데 고점 29만 원에서 지금 24만 원이니까 큰 한 20, 30% 조정받은 것 같죠. 더구나 21선에 지금 거의 닿아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거래가 급증하면서 AI 관련해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쪽에 이제 지원책이 주어진다. 또 이쪽 그 출신들이 정부 강요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하게 올려붙었기 때문에 아마 살 기회를 못 찾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한 20, 30% 조정을 받았고 21선에 이렇게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제가 보기에 매수 기회로서 가장 적절해 보인다. 카카오도 비슷합니다. 카카오도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는 아직 21선에 안 닿았는데 카카오가 딱 21선에 이렇게 닿았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사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하락폭은 비슷하죠. 네이버를 사야 되느냐 카카오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는 반반이 사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요. 주가로 보면 카카오가 올라갈 때는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빠질 때도 하락폭이 좀 더 깊은데요. 그만큼 카카오는 좀 도전적인 기업이고 네이버는 좀 다소 보수적인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을 선택을 했던 흐름은 비슷할 것 같고요. 이번 기회가 이제 이렇게 한 20, 30%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매수 기회로서 굉장히 좋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 AI 관련해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 관련 전문가들을 정부에 아주 중요 자리를 이렇게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금액으로도 뭐 한 100조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종목이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란 얘기죠. 더전 비전도 이제 그쪽에 이제 포함될 수도 있지만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동안에 워낙 한 달 동안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이 미처 사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1선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종합지수로 봤을 때요. 요 빨간 선 21선 강세장은 요 21선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21선에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저는 요 21선이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요게 무너질 정도 지금 시장이 아니다. 굉장히 강한 시장이다. 갈 길이 먼 시장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21선 정도에서는 시장이 좀 반등해 주지 않겠나. 그게 이제 7월 8일 날 우리 관세 유예되는 그 날짜입니다. 마감 날입니다. 그 전에 아마 무슨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알래스카 그 LNG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방산도 그렇지만 이쪽 이제 그 조선 쪽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아니면 또 미국을 도와줄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3월 8일까지
미국하고 관세 협정을 어느 정도 좋은 조건에서 타결을 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그때쯤에는 또 한번 급등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시점이 이제 요 딱 3천 정도 21선 요때하고 같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동안에 좀 못 사셨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쨌든 포트에다가 한두 종목 정도는 꼭 담아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